다음 보시죠. 다음 이제 1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 39쪽이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에 뭐 동행마 구역이 엄마예요. 구역이 엄마도 게시슈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 자연공원 그러니까 구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니까 누가 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정하고 대도시장도 정합니다. 어느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산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이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그러니까 그린벨트 녹색 띠를 켜놨습니다. 무질산 확산 방지하고 그러니까 김신조 보안상 목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그러니까 시니까 시도지사가 정하죠. 국가계획이면 국토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질산 시가와 방지구역, 시가와 금지구역이죠. 그러니까 신도시 애정지, 그러니까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슈샨이 정하는 거고, 슈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러니까 5년, 20년 사이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구역들이요 다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 제한, 그러니까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적 개발, 공익 사업 극히 일부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적 개발, 개인의 사적 개발들 100% 싹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름과 내용이 아마 뻔한 얘기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42쪽이요. 42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그 중에 5번 도시공계획사업 공적개발 제한 극히 일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국방성공기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공계획사업만 할 수 있다. 극히 일부만 할 수 있고, 6번 행위 허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사항만 있고 신고사항은 없다. 그러니까 써진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 사적 개발은 다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업, 임업,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어찌고 저찌고, 동그라미 2번 주택의 증축,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큰 첫 번째 칸에 5번 도시공계획사업 공익사업이 아니라 법이 엉망진창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냥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옆집과 같이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사적인 개발이죠. 그러니까 두 집에서 쓰는 조그만 작업장을 만든다든지 마을회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싹 금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11번.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틀린 것은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내 XX 5물결 이상 20.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서 정한다는 거죠. 5물결 20. 기간이 정했습니다. 기간이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정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 만료된 갈매기 뭐고요? 나르담이죠.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만료된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공계획사업 공익사업은 제한 없이 XX인 거고요. 극히 일부만 할 수 있다. 극히 일부 책이 뭐라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싹 밀어버릴 곳 극히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12번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걸치는 경우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88쪽이고요. 그러니까 문장은 저 뒤에 어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걸치는 경우요. 그러니까 3366 고박녹각이죠. 3366 고박녹각입니다. 그러니까 3366 고박녹각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대지간 그러니까 330 이하, 그러니까 도로변의 띠모양 상업지역 도지상 660 이하면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그러니까 각각 그러니까
계산해서 합친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방화지구니까 건축물이,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은 불타지 않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돈 들여서 방화벽 설치했으면 건너편에 소방시설 갖추지 않아도 된다.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대지강, 녹지 지역에 걸치면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뭐 그 그림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 하나로요. 자주 말씀드리는 걸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녹지 지역, 그러니까 이쪽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이면 토끼새끼 연애요. 사람 아이 안전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하니까 녹지 지역이 아니라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간단한 계산 문제이죠. 합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책 344쪽이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 88쪽 제일 위에 1-19 옆에다가 페이지 344 쓰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 생략하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1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대지, 그러니까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걸치는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 330 이하 토지 부분에 대한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그 대지 중 과반의가 아니라 뭐고요? 큰 대, 가장 넓은, 그러니까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장 넓은 쪽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대지가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지 틀렸죠. 고도지구 땅 흙 높이가 아니라 건물 높이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3번. 하나의 건축물의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구 등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흙은 불타지 않죠. 그러니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과대지 XX,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및 토지 XX,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냥 흙은 불타지 않는다고요. 뭐 그거면 되셨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뭐 녹지계 건축물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셔야죠. 7번 그리며 건축물 있는데, 건축물 있는 땅이 양쪽으로 고도지구, 방화지구와 녹지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녹지지역, 토끼새끼가 아니라 사람 아이니까 뭐고요? 고방, 아니면 고도방화, 아니면 첫째 줄에 있는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 그 전부 다를 쓰면 되죠. 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A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대지는 1200제곱미터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갑의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뭐 그림을 따로 그려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림에다 넣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뭐고요? 그러니까 연대,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것만 해놓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800이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400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대분의 연, 그러니까 괄호 단 A시의 조례상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문제에 13번 문제의 두째 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그림에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위에 있죠. 괄호에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 먼저 나왔다고요. 그것만 틀리지 않으면 되죠.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얘는 800%. 용은 대분의 연, 아니면 뭐 그 그림을 다 안 그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뜻만 이해하시면 되죠. 건폐율은 관계없고 주거지역은 500%,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500%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대분의 연이죠. 그러니까 용은 대분의 연만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용은 대분의 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자리가 귀찮으면 아예 그림을 새로 그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400에 8배니까 얼마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3200. 800에 5배니까 얼마가 들어가고요? 4000. 그래서 이쪽으로 4000을 올리고 이쪽으로 3200 올리니까 합쳐서 7200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책에 91쪽이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도면 나왔으면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 단지 도면, 단지 계획. 얘는 도면에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에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됩니다. 단지 구역을 지정하고 도면 계획을 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낸다. 여기 지구에서는 몇 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되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되고, 도면은 뭐는 포함해야 되고요. 기건은 포함해야죠. 기건은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다음에요. 단지를 정합니다. 단지를 정하는데, 득광시군 전부에 정한다. X. 세종시, 공주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득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완화가 있고요. 1-2번.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하는데, 그 중에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1-22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용과 교환배합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림 네 줄이요. A, B, C 가운데 세 칸 중에 가운데 칸 A, B, C, D가 있죠. 이종 일반 A, 이종 일반 지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A를 세웁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이종 B,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절차 똑같이 갑니다. A, B 세 번째 칸이요. 호직개수로 묶을 수 있다고요.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을 아래 두 줄. 주거지역 내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때 같이 묶어서 처리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그림 다시요. C와 D. C.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 C를 세웁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죠. D.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D. 세 번째 칸이요. C, D. 호직개수로 묶을 수 없다고요. 가로 두 줄. 지구단위계획,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큰 변경.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X. 틀리는 거라고요. 1-2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단지를 정합니다. 완화가 있으니까 이 땅바닥은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비둬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 다음에 일부만 깔끔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하든 말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아무튼 남자 한 분은 그냥 눕혀놓고 하자고요. 양말 벗겨놓고요. 발톱에다가 발톱에 색깔이 안 칠해졌네? 아무 지장 없죠. 공부하는데요. 발톱 한쪽 발톱에도 색깔 칠했습니다. 문제 없죠. 두 발톱에 다 색깔 칠했다고요. 문제 없죠. 그런 것이 있고요. 어디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고요. 보전 땅바닥은 지정할 수가 없죠. 두 곱빼기 크게 짓자는 거니까 보전 땅바닥에는 지정할 수가 없고, 나머지 어지간하면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B 땅바닥은 그냥 내비두면 사람 살 수 없고, 반드시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지정해야 된다. 요건이 걸리겠죠. 10년과 30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정택이 42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 보전 땅이요,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은 아예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개발로 바뀌는 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C 땅바닥은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관농자, 계생보 농자인 거죠. 여기에 단지를 지정하려면 이 중에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지정해야 된다. 용도지역 중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고, 용도지구 중에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고, 행위제한 대체하는 거는 먹거리도 아니고요. 이상들이 있죠. 다음 쪽 와서요. 아무튼 그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으니까 계속 보시죠. 92쪽에 1-24 입지규제 죄수구역이 있습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거죠. 여기는 뭐고요? 명동 남대문 싹 밀고 200층 세동 올리자는 거죠. 명동이니까 도관농자 무슨 지역이고요? 도시적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정한다.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단지와 구역을 정하고 도면 계획을 낸다. 그런데 얘는 관청 내 문서 처리,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협의가 며칠인데요. 30일인데 얘는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하라고요. 협의 때 1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협의 기한에 차이가 있고요. 문제 와서 보시면, 문제요. 14번.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 반드시 포함. 에다가 두 글자. 뭐요? 이효리 춤 선생은 누구였고요? 길건. 여기는 뭐고요? 기건. 쓰시고요.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죠. 동그라미 1번. 대통령 정하는 기반시설. 들어가야 되고, 동그라미 2, 3, 4 묶어서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5번이요. 지구단위계획. 동그라미 2번. 도시정 내 지구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는데, 그 중에,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폐율은 해당 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 용적률은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0% 이내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네 글자 쓰시고요. 네 글자가 뭐고요? 특광시군 쓰시고, 특광시군 세종시를, 공주시를 하나의 단지로 정한다. X요. 전부 X 또는 X.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 아까 주거지역 내의 변경, 주상공록 내의 변경 있었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X요. 주거지역 변경은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 주거 지역을 근린 상업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있다도 X 하시고요. 안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큰 변경, 그건 별도의 건으로 가야 된다. 동그라미 6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건구역, 시가보존구역, 공원에 대해서 출판요. 보존 땅에다가는 아예 단지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첫째 줄 끝에요. 개발제한구역, 개도시공,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건구역, 시가보존구역, 공원, 갈매기에서 해제되는 구역, 보존 땅에서 개발 쪽으로 바뀌는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7번 둘째 줄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10년과 30만이죠. 그 중에 정택이 40입니다. 정택이 G10X요. 정비구역 사업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8번과 9번은 묶으시고, 8번의 세모, 9번의 세모 하시고, 30년 동안 지문 2번 나왔는데, 거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알려다 보면은 사람 다 건강 해치고요. 그냥 나오면 무난히 하시는 게 낫죠. 개발진흥지구가 별별게 있는데, 그 개발진흥지구가 특정한 땅바닥에 있을 때에만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8번은, 주거 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한 예로 주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7번 보시죠. 계생보 농자 중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도 괜찮은 땅은 어디고요? 계획관리지역은, 이것이 다 꿰져 있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땅바닥 9가지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고, 그 중에 지금 도시적 바뀌니까 주상공록을 제외한 거죠. 이 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그 중에도 그나마 개발 가능한 곳에 있을 때 단지를 정할 수 있다.
땅바닥에 이름이 지금 세 가지가 붙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겠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두 곳 빼기 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9번, 그래서 농림지역은 안 된다. 계획관리 지역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 외지역 X죠. 명동, 남대문, 쌍밀고 200층 세동이니까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복합적인 토지용 증식역, 토지정 및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30일이지만 관청 내 문서 처리 협의 30일이지만 입지규제 두 가지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92쪽에 그러니까 1-25가 있죠. 줄여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3가지 필요하다. 그냥 필요하다는 거지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솔동 100번지 쪽으로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결정하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노란선 두 줄을 그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14글자 너무 기니까 줄여서 7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뻔한 것들, 당연한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기도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군이 4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KTX, GTX 그런 것들은 그 지역, 한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죠. 둘 이상, 여러 지역, 둘 이상이 2군데, 3군데, 100개, 200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이라고 하죠. 광역시설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덩치가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설치를 해야죠. 설치는 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이용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문제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해야죠. 국가 관리할 수는 국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할 수는 지방이 관리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 도시군계획시설이니까요. 설치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광역시설 둘 이상이니까 위와 같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KTX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6 공동구요. 공동구. 신도시 때 큰 구조물을 만들고, 이 구조물이 뭐고요? 공동구. 누가 설치하는 거고요? 이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 공동구 여의도 얼마 초과대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파이프를 다 집어 넣으려고요. 이 파이프 사업자, 사업자를 뭐라고 하고요? 공동구 점용자라고 하는 거죠. 공동구 아직 다 집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직 파이프를 넣기 전까지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 공동구가 다 만들어져서 파이프를 넣었으면 공동구 점용자.
그러니까 공동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법에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하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특광시군은 그러니까 관리계획 세워서 관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5년짜리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파이프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니까 파이프 사업자는 돈 3가지 내야 된다. 뭐 설치비용, 관리비용, 점용료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 보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에 시설 부지가 같이 이어지는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공계획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다 도를 내겠다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 거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옛날 초가집이 있었다 치더라도 여기다 새로 건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다. 도로 만들 땅이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시설을 설치할 곳에 있는 그러니까 공적인 땅은 딴 데다 내다 팔지 마라.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써야 된다. 국가 땅, 그러니까 지방 땅이요. 그러니까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궁금해하는 거죠. 언제쯤 착수하는지. 그러면 시설 결정했으면 발표를 하라고요. 발표하는 게 뭐 2년은 이제 곧 바뀌니까 시험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2년 안에 발표하는 겁니다. 이 도로는 언제 하겠다. 지금부터 3년 안에 하겠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안에 한다 1단계. 그러니까 3년 뒤에나 봅시다 2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17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하면 반드시 도중관리계획 결정한다. 반드시 X요. 도중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2번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도중계획시설 일환 7번이요. 도중계획시설 일환 이 노란선 두 줄은 기반시설 중 도로인지 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도중계획시설 엇갈린 거죠. 엇갈렸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화살표요.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시설 도시공계획시설 일환 기반시설 중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거 건축하지 말라고요. 건물 지어봤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시설 결정해놓고 2년, 10년, 20년 미집행이 있는데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땅에 기본 손대는 건 알 수 있죠. 농사 짓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삽질하는 거야 문제 없죠. 그런데 뭐는 하지 말라고요. 건축물 공작물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도중계획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그 시설을 설치하자니까 걸리적거리는 것들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는 허가할 수 있고 허가받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땅에다가 형질 변경 삽질하는데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중관리계획 결정한 곳이 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 공적인 땅은 도중관리계획으로 정해진 공적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러니까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이다. 공법에서 무효 딱 2번이죠. 무효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그러니까 3년 내외 착공 일정이죠. 그러니까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그러니까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18번이요.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가 있죠.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93쪽이요. 그러니까 93쪽. 그러니까 1-2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그러니까 지목이 대이면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 6월 안에 산다 안 산다 대답을 하고 사기로 했으면 2년 안에 사야죠. 그러니까 살 때는 현금이 원칙. 뭐 여기는 안 써져 있겠죠. 뭐 직원시 부비 3이고요. 지원시 지원시 부비 3이 있죠. 채권은 누구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산다고 해놓고 안 사면 그러니까 첫 번부터 못 사겠다. 이놈들아 숨을 쉬게 해달라. 허가받아 뭐 할 수 있고요. 3330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18번에 동그라미 1번은 맞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 알린 날부터 10년에 6월에 2년 그러니까 6월 매수 결정 알렸으니까 2년 안에 매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요. 누구라고요? 지원시 부비 3이죠. 지원시 부비 3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 되고 공공기관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 발행해서 매수세금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부비 3 그러니까 비업무용 토지 그러니까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세금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매수무자 아무나요? 안 되라고요. 지원이 부비 3이라고요. 매수무자 X 지방자치단체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인 허가를 받아 그러니까 연립주택 X요. 그러니까 3층이야. 그러니까 책의 93쪽 제일 아래. 그러니까 3층이야 단독주택 찌그만 집, 3층이야 1종 근린생활시설 찌그만 가게,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찌끔 더 큰 가게, 공작물 3330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층이야 단독주택입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 역시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이요. 그러니까 94쪽 그러니까 1-30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졌거나 10년 미집행이면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할 수 있다. 표 5칸 중에 첫 번째 칸 그러니까 도중관리계 결정, 시설 결정, 시댁, 유원칙, 국가도 할 수 있다. 시장구수는 시설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째 칸 시장구수는 해제 결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가운데 3칸 지방의회에서 3번째 칸 해제 권고를 하면 시장구수 제일 아랫줄 시장구수는 지가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 해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시장구수는 지 윗사람 누구에게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니까 시장구수는 누구에게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올리는 거죠. 다음 95쪽에 그러니까 1-31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무슨 문장은 돼 있다 문제에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요. 2000년 5월달에 시설결정 A, B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10년 미집행은 됐고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요건은 갖춰져야 되고 근데 10년 미집행이라고 해제 신청할 수는 없고 네 번째 칸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죠. 효력상실 건축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20년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18년 세 번째 칸 18년 됐는데 그때까지 A 시설은 단계 밀폐계획 1단계가 나왔으면 이제 그 사업 착수할 거니까 해제 신청할 수가 없고 B는 단계별 집행계획 착공 일정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요. 그러면 20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착수 가능성 없죠. 그럴 때 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에서 해제가 되면 그 땅에다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1, 2, 3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충청남도 공주시니까 1번 누구한테요? 시장군수에게 해제 신청. 그러니까 시장군수 3월 안에 대답합니다. 안 풀겠다 해제하지 않겠다 버티면 그러니까 2번 누구한테 해제 신청이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도지사 2달 안에 대답을 합니다. 해제하지 못하겠다 버티면 3번 누구에게요?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볼 때는 책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 볼 때는 문제 보시고요. 어차피 문제는 다 빠짐없이 다 짚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19번. 그러니까 시설결정 등의 실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셋째 주 끝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몇 년 미집행이요?
20년 미집행이죠. 시설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설에서 고시일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동그라미 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설 결정에 해제를 공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이니까 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국토부 장관 X 지휘사람 누구에게요?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책의 95쪽에 그 4칸이 그런 뜻이었다고요. 95쪽에 1-31 그 4칸이 이런 말입니다. 문제 와서요. 19번 문제 동그라미 4번 도시군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X 10년 이내에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 도시군계획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토지의 결정 해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책 한쪽 넘어와서요. 96쪽이요. 1-33 도시군계획설 사업 절차가 있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됐습니다.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죠.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도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중앙분리든지 중앙분리선인지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게 되죠. 여기에 초가집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치죠. 도로 만드는 사업이면 초가집 할머니 지붕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붓나요? 뭐부터 해야 돼요? 매수부터 해야죠. 땅을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 매수가 되면 민법으로 다 끝난 거고, 협의가 안 되면 땅 주인 땅값 더 달라고 버티면 공법이 들어가는 거죠. 뭐로 가고요? 강제 매수로 들어갑니다. 강제 매수를 두 글자 수용이라고 하고, 그러면 살 거니까 대상 물건이 정해져야죠.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물건 목록이 필요하고, 목록은 어디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사업 끝났으면 공사 끝 하면 사업이 끝나게 되죠. 행위주체는 어디 딴 데 써져 있고요. 그거까지는 표시가 안 되고,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지방에 뭐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관청도 아닌 자가 지 맘대로 공익사업 한다고 나설 수는 없죠. 그래서 관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상급청에 제기하는 게 원칙. 그래서 상급청에 제기하는데, 이쪽은 상급청이 없으니까 행정청이 아니어서 상급청이 없으니까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이들을 시행자로 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 다음에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이죠.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지정받아서 수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입니다. 문제 와서요. 문제, 20번 문제. 도중계획설, 동그라미 1번, 도중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X요. 유치원 애들은 잘 알아요. 다 안 틀리는 애가 없어요. 설치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뭐가 틀리는데? 글자 개수가 달라요. 뭐가 달라? 앞에 건 도시군 계획시설 7글자인데요. 가운데는 기반시설 4글자예요. 글자 수가 달라요. 다르죠?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설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죠. 1층 편의점 가세요. 여기 물건 주세요. 뭐 드릴까요? 물건 달라고요. 어떤 물건 사러 오셨는데, 물건 달라니까요? 빗자루.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설은 전혀 다른 거죠.
이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기반시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정해진 것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끝에요. 그러니까 네 줄 끝에 동일 받아야 한다. 뭐뭐 해야 된다. 뭐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동그라미 2번 앞에 6글자 쓰시고요. 민간 수용 요건. 그러니까 민간만 수용할 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 요건 3분의 2분의 1 꼬아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으로만 7번이었다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한국토주택공사 X요.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사업 대상인 국공을 제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번 했고요. 4번. 그러니까 4번의 셋째 줄 사업인정. 그러니까 네 글자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요. 사업인정 6글자 사업인정 괄호 열고 뭐 괄호 닫고 사업인정 목록 쓰시고요. 사업인정 목록이죠. 출판요. 목록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실시계획에 있죠. 또 동그라미 4번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실시계획 괄호 열고 목록 괄호 닫고 인가 실시계획 목록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도주상법 사업인정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 발표됐으면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이 핵심이죠. 아직도 목록 얘기만 나오면 목록해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록 그 사업인정 4글자 6글자 사업인정 목록만 외우시면 그러면 그건 공짜 문제죠.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록 고시가 있을 때는 셋째 줄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5번 시설사업 시행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인접한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그러니까 수용 X 사용 X 수용 또는 X 사용만 할 수 있죠. 부지는 칠판요. 부지는 다 수용할 수 있지만 부지가 아닌 옆땅 인접한 땅은 수용할 수 없고 뭐만 하는 거고요.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1번인데 그러니까 책 1-36형 개발행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책에 97쪽 1-36 그러니까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5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니까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요? 국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에 피해 안 주면 허가받지 않는다. 4가지. 공적인 경우 그러니까 조그맣게 농사 짓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허가받은 경우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허가받아라. 다시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땅바닥 손대세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건축 공작물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 변경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있는데 그 절토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게 절토, 걔는 형질 변경이고 그 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흙 퍼서 장사하는 것은 뭐고요? 토석 채취인 거죠. 흙 장사는 토석 채취이고 그 다음에 4번 물건을 쌓는 행위. 뭐 여기는 다 안 써져 있습니다만 5번 그러니까 4번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5번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는다 이러지란 것들이 있고 그건 뭐 그냥 당연한 얘기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황소개구리, 육상, 어류양장, 네이놈, 개구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땅이라 하더라도 크게 쌓고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깎아내고 그러니까 절토, 성토는 허가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윗집 지렁이한테도 피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50cm 이내의 포장은 그러니까 지렁이한테 큰 피해를 주니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가세요. 21번. 허가받는 것, 허가받지 않는 것. 동그라미 2번. 도시공계획 사업. 공적인 경우는 허가받지 않는 거죠. 공적 목적 허가받지 않고. 3번. 일반재산. 일반재산 끝에다가 행정청 쓰시고요. 국가 지방의 재산이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고. 동그라미 4번.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건물 짓는 땅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 건물 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까지 지금 조성까지 했다고요. 그러면 건물 짓는 수속 작업 들어가야죠. 정지 포장은 당연히 허가받지 않고. 동그라미 4번 두 줄 끝에 있는 포장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정지 포장이 허가받지 않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5cm 이내의 포장은 지렁이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포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6번 사도개설 허가 그쪽 허가 받았으니까 이쪽 허가 필요 없고. 7번 응급조치 허가받지 않는 거죠. 8번 육상 어류양시장 육상 양서류 약시장 포함해서 황소개구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2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토 앞에 괄호 열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괄호 닫고요. 토색의 채취 동그라미 1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색의 채취는 뭐예요? 토색의 채취예요. 그게 토색의 채취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 뭐고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한 거는 형질 변경으로 가는 거고. 그 형질 변경이 아니라 그냥 흙장사 토속 채취 무너지면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상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쪽 가세요. 98쪽이요. 98쪽에 1-37 개발인 허가 관련 기준이 있죠. 국토개혁법에서는 주상공독계 생보농자가 기본이지만 대한민국 공법이요. 마르고 닳도록 주상공독계 생보농자가 기본이지만 이쪽 개발행위 허가에서만 그게 아니라고요. 1-37 표에 제일 아무튼요. 첫째 줄 유보 용도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가 있죠. 여기에서만 시가 용도는 당연히 주상공이고요. 건물 꽉 들어찬 땅이요. 여기에서만 유보 용도가 뭐라고요? 자개생이죠. 자개생입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를 중간 땅으로 잡고 있는 거죠. 1-38 개발행 허가 관련 표 4칸 중에 네모 4개 중에 가운데 위에 있는 유보 용도, 자개생 플러스 보전 용도 써져 있죠. 1-38 첫 번째요. 시가와 땅은 이미 개발 끝났으니까 대상이 아니고 뭔데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도면을 정하면 도면에서 크게 짓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줍니다. 도면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요? 기관이 들어와야죠. 이상이 있고 이 단지는 이름이 따로 없고 시가와 땅바닥은 이미 개발 끝났으니까 빈자리 없고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에 대해서 도면을 내는 거죠. 이쪽에서는 개발을 다음과 같이 해라. 개발을 관리하겠다. 성장을 관리하겠다. 성장 관리 방안을 냅니다. 성장 관리 방안이 나오면 도면대로만 건축하고 도면에서 크게 쉽게 완화해주고 성장 관리 방안 도면에 당연히 기건 포함되고 행정 절차 도시군관리 계획 절차하고 똑같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절차는 똑같이 밟게 됩니다. 문제 가세요. 22번 성장 관리 방안 동그라미 2번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행 허가 기준 규정에 따른 시가와 X 중간 땅 유보 용도와 또는 보전 용도 지역 가운데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동그라미 4번 도면대로 지어라. 도면대로 지으니까 더 크게 지어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죠.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일정한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3번 개발행위 허가가 있네요. 예.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다음 내용 이어지는데 끊어서 가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23번 이하 내용 보겠습니다.